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의 가시적 결과를 얻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브리핑에서 보셨던 것처럼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한미 정상은 둘 다 이제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굉장히 좀 친밀한 분위기에서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후문도 들려왔는데 네. 거의 6개월 가까이 정상 간 소통이 공백 상태였는데 이걸 메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 한미 간 정상 간의 관계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4일날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6일이면 뭐 결코 늦었다고 할 수 네. 없겠죠. 6일 오후 10시 미국과의 시차가 있으니까요. 20분간 통역을 동반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후에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서로 리더십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가 됐고요. 관세 협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양국 간 만족할 만한 합의를 노력하기로. 뭔가 이 통화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일종의 상견례 의미가 있는 그런 통화였고요. 대통령실은 첫 통화에서 정상 간 신뢰 또 우애를 구축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누어졌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돈독한 분위기에 서로에 대한 친밀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가 됐는데요. 특별한 동맹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되는데 바로 G7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G7 다자 외교 15일부터 17일까지인데 여기서 첫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글쎄 뭐 정상회담까지는 가기는 어렵더라도 첫 만남을 통해서 또 양국 간의 이 정상 간의 우위가 다져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골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라운딩을 동맹을 관계를 위해서 가지기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런 시일 내에 만나기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장은 이제 15일부터 17일 사이에 만나고 또 다음 달 정도에 7월 달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등의 계획들이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몇 달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에 다시 시동이 걸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취임이 2주도 안 된 시점인데 좀 빠르게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됐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만 기회도 됩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바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캐나다로 가게 되는데 서방 주요 선진국 7개국의 모임입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 영국도 있습니다.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하는 것인데 취임 열흘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첫 순방 평균이 54.5일, 1년 중에 54.5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주요 정상과 한 자리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양자 다자회담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네. 시간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순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시차 적응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요국을 다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양자회담 계획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됐다. 다시 돌아왔다. 이걸 알리는 의미도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짧게나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조기 정상회담을 늘 희망해왔던 이시바 총리이기 때문에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G7에서는 각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 때문에 조금 이 만남 자체가 몇몇 국가들은 껄끄러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종의 탐색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교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방미가 언제 이루어질까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은데 뭐 G7 정상회의에서는 상견례 정도로 간략하게 인사를 나누고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방미를 할 것이다. 혹은 다음 달에 이제 관세 협의 관련해서 좀 큰 가닥이 잡힌 후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언제쯤 한미 정상회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방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첫 대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진행되는 G7 회의에서 이제 첫 대면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세나 방위비 등의 좀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또 네. 한미 정상회담은 이런 걸 좀 풀어놓고 미국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미 회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줄라이 패키지 7월 이제 이 패키지 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대체로 7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휴가 기간은 또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중순의 사순 일단은 그냥 예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스톱 쇼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협상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8월 달에 휴가 기간을 좀 지나고 난 이후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미국으로 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월 패키지 협의가 있으니까 이때 이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팀이 이제 인선이 돼서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9일이 상호관세 시행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 딱 이 날짜에 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이후에 줄라이 패키지 딜이 완료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탁 가서 또 반갑게 또 서로 포옹도 좀 해야 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우호 관계가 진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쯤이 되지 않을까. 대체로 네. 이 패키지 딜이 합의를 이루고 난 이후 7월이든 8월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곧 외교적인 주요 이슈가 있는 날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도 좀 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정리하자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단추가 G7 정상회의가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뭐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말 그대로 어느 한쪽에 편향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실용이라는 것은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균형 외교적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중국도 배제하지 않는다. 러시아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익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의미가 되겠죠.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속의 실용 외교 전략 추진. 바로 이 설명 그대로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질평을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이제는 수출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미국 관세에 우리가 매달리거나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경쟁력들을 좀 더 확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G7 정상회의가 실용 외교의 첫 무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이 G7에는 중국은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 만큼 영국이라든지 또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과도 또 돈독한 그런 관계를 또 다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한일 관계는 미래 협력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자회담, 향후 관계에 좀 가늠자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중시하겠다. 이런 만큼 상당히 균형적으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균형 외교 성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